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난 26일 우리 영공에 침입했던 북한 무인기가 서울 은평, 성북, 강북구 등까지 내려와 1시간가량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더 남아해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상공을 휘젓고 다닌 것도 모자라 서울의 심장부 인근까지 접근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은 육안으로도 식별되는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세 대를 무인기로 오인하는 등 대응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이슈들이 생성되고 있는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북한이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질문만큼 우스운 질문은 없죠. 왜냐하면 북한은 늘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보란듯이 위반하며 무인기 5대를 한꺼번에 내려보낸 것은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 혼란을 유발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적 도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은 올해 6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역대급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무력 시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물론 미국도 철저한 개무시 전략으로 나 좀 봐달라는 북한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했죠. 때문에 대가를 얻지 못한 북한의 초조함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같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내년에 극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문제는 역시 우리 군의 대응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한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최초 침범했을 당시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도 몇 배의 드론을 북쪽으로 올려보내라, 이렇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어떤 모진말과 도발을 해도 납작 엎드렸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던 시점은 우리 영공을 넘어온 북한 무인기 총 5대 가운데 가장 먼저 한 대가 넘어왔을 때였습니다. 자, 이때 윤 대통령의 지침이 내려졌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대응 매뉴얼 등을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군단급 무인정찰기인 송골매 2대를 군사분계선 2부까지 올려보냈습니다. 송골매는 북한 군사기지를 촬영하는 등 정찰 작전을 계획대로 완수한 뒤에 무사 귀환했는데 우리 군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2부긴 적진까지 침투 작전을 벌인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나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원점 타격까지 준비하는 등 군 내부적으로는 확전 위험까지 각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북한의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정황상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박정희의 목을 따라왔다는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직후 박 대통령이 직접 구두로 공군에 북한에 대한 보복 방안을 마련하라는 명을 내렸다고 하죠. 어쨌든 이번 북한 무인기 파장으로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건 딱 2가지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의 비례성에 입각한 응징보복이 그 첫 번째인데, 지난 6월에도 북한이 미사일 8발을 쏜 다음 날 한미도 똑같이 미사일 8발을 쐈지요. 북한 도발과 관련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겠으나 지난 역사에서 쉽게 알 수 있듯 북한 도발을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로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 군의 형편없는 대응 태세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 출격한 우리 공군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죠. 올 들어서만 6대째 공군기 추락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6대라고 하면 2달에 한 번꼴로 추락사고가 났다는 것인데요. 또한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 미사일도 불량이었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동해 NLL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자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북쪽으로 미사일 대응 사격을 했는데 2발이 오류로 발사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지상에서 쏜 미사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 10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우리 군이 응징용으로 쏜 현무2 미사일은 발사 방향과 반대로 날아가 강릉 군부대에 떨어졌습니다. 함께 쏜 에이테크스 미사일도 두 발 중 한 발이 실종됐죠. 이게 만약 실전 상황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아찔하기만 합니다. 자, 물론 전투기 추락이나 미사일 발사 실패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사고 빈도가 너무 높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에서의 군사력은 연습을 실전처럼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평소에 장비 관리를 잘하고 훈련을 열심히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북한과 비핵화쇼를 벌이는 동안 우리 군의 대비태세 약화, 훈련 부족 상태가 그야말로 만성이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내뱉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군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평화를 지킨다는 기가 막힌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을 더 좁혀 우리 공군의 대응 능력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군사분계선 인근 공중정찰은 아예 못하게 됐습니다. 또 한미가 매년 실시하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도 중단됐고요. 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으로 대신하려다 북한이 반발하자 이마저도 없던 일로 했습니다. 즉 5년간 제대로 훈련도 안 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다시 움직이려니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저처럼 우리 군을 오합지졸로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문재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지만 지금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5년을 만회할 혹독한 훈련만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되찾는 일일 것입니다. 자, 이게 현실화되려면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 혹한기 훈련 때가 되면 부대로 전화가 온다고 하지요. 병사들의 엄마들이 날이 이렇게 추운데 무슨 혹한기 훈련을 하냐라고 항의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군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앞으로 우리 군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꼭 되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